초사아이 4학년 1학기 수학 리더 기본하고 있고 예습하고 최상위 S했는데 1, 2단원은 마지막 어려운 부분 빼고 정답률이 괜찮은데 3단원은 거의 다 오답이에요. 그냥 1단원부터 센이나 수학 리더 응용심화로 다시 풀어야 할까요? 제가 이거 단원을 봤어요. 단원을 봤는데 4학년 1학기 3단원은 곱셈과 나눗셈이네요. 곱셈과 나눗셈을 거의 다 틀렸다는 건 결국 이건 연산 문제예요. 그 앞에 단원들은 뭐 도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각도 이런 건 처음에 배우면 배우는 대로 돼요. 개념을 이해를 하면. 근데 곱셈과 나눗셈은 연습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오히려 각도의 개념은 정확하게 아는 게 어렵지 않은데 곱셈과 나눗셈 큰 수는 세로셈 같은 게 생각보다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연습되어 있지 않으면 오답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런 예로 말씀드린 게 이제 4학년, 5학년 과정에서 소수를 아이에게 가르쳐서 되게 똑똑한 아이고 잘하는 아이인데도 오답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물었어요. 너 왜 이렇게 많이 틀렸어? 그랬더니 아이가 선생님하고 할 때 개념적으로 이해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저 원리셈 여기까지 진도를 못 나가서 그런지 연습이 안 되어서 정확하게 몰랐던 것 같아요. 너 그러면 원리셈 가져와. 어디까지 했어? 여기 소수 지금 교과하니까 소수 먼저 풀자 하고 바로 개선됐어요. 아이도 인정하고 어머니하고도 그렇게 상담을 했고. 그래서 연산과 관련된 단어는 연산으로 풀어야 돼요. 다른 문제집 하나 더 푼다 아니에요. 네? 다만 연산은 다 되어 있는데 활용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죠. 그러면 그거는 어려워하는 걸 정확하게 학습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틀린 것들을 모아서 어떤 문제를 몰라서 어떤 개념을 몰라서 어떤 생각 방법을 몰라서 틀린다 하셔야 돼요. 다시 더 많이 풀린다 아니에요. 만약에 다시 더 많이 풀려야 되는 거면 연산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아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6학년입니다. 기본 개념을 알려주고 공부 중입니다. 문제를 읽고 어떤 공식을 대입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문제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단 문제든 공식이든 외워서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문제 뉘앙스가 조금 달라지면 처음 배운 것처럼 모른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식으로 학습을 시키는 게 좋을까요? 자기가 학생이 그 개념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이해하면서 해야 돼요. 문제를 많이 풀리자가 아니라 어떤 하나를 배울 때도 정확하게 알자.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여기 개념을 알려주고 공부 중입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를 풀 때나 어려울 때 계속 아이한테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다만 이런 거 있어요. 제가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제 학습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이가 뭐 가만히 있거나 선생님 저 모르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아이한테 질문을 합니다. 뭘 몰라?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도 모르겠다라는 건 뭐냐 하면 한 발짝도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한 발짝도 못 나가겠다는 거. 개념 설명 몇 학년부터 시키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관련이 있으니까 바로 말씀드릴게요. 교과 공부를 시작할 때부터 하시는 게 좋고 더 어릴 때부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해요. 아이하고 관계 만들기를 잘 하셔야 돼요. 대화가 잘 돼야 돼요. 이게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 같고 과도하게 뭔가 하는 것 같으면 아이가 부작용이 나더라고요. 엄마 나한테 왜 이래? 뭐 이런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했을 때 너 생각은 어때? 너는 어떻게 받아들였어?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아까 설명하다가 끊긴 거 어려워할 때 물어보는 거예요. 중요한 조건이 뭐인 것 같아? 뭐 때문에 못 푸는 거야?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하면 자, 조건 한번 봐. 조건이 뭐가 있어? 이런데 이렇대요. 뭐 구하라는 거야? 이거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해는 다 했네, 문제는. 네, 이해는 다 했어요. 근데 아이는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 하나도 몰라요? 한 발짝도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아는 만큼 설명해봐 라고 하면 파악한 건 설명을 해요. 못 풀겠다는 거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되죠.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야? 왜 그러냐면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그래. 그러면 그걸로 한 번 더 생각해 볼래?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하나씩 제시를 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는 심화 문제가 이렇다는 거고, 대체로 문제를 풀 때 아이가 외워서 푸는 것 같다라고 하면 제일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가 정확한지를 체크하고 그 부분에 노력하는 게 제일 기본이고 제일 필요하죠. 예. 공부 잘하는 아이들 중에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는 수학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 것 같아? 다른 친구한테 수학을 잘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어떻게 한마디로 좀 얘기해 줄래? 라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제일 기본적인 원리와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나머지는 거의 다 그거 활용해서 풀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대답하는 아이. 그게 제일 기본이에요. 근데 수학은 다 그렇게는 아니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파악하고도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거는 문제 푸는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특별한 조건, 행간의 조건들을 찾지 못했다던가 이 조건은 왜 중요하다던가 이런 판단 능력이 아직 부족해서죠. 그거는 다음 학습으로 가서. 근데 여기 물어보신 것처럼 어떤 공식을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 이런 걸 모르는 경우에는 제일 기본 개념에 충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여기에서 기본 개념을 알려주고 공부 중입니다 했을 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이제 그런 사연이 있었는데 저도 잊어먹고 있던 중요한 부분. 제일 기본 학습은 교과서 수학 익힘 책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교과서의 내용 한번 보고 수학 익힘 책에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부분으로 하자. 물론 교과 기본 문제집도 괜찮지만 교과서도 괜찮아요. 네, 그렇게 제일 기본 개념에 충실하시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사연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 사연은 제가 이렇게 크게 따로 하나 뽑아 놓은 게 있는데, 저도 이게 좀 어려워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중학교 1학년입니다. 원래도 느린 아이였고 공부 쪽에 흥미가 없었지만 엄마가 계획해 준 것에 불만 없이 잘 따라주는 아이예요. 큰아이라서 엄마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셔서 저학년 때부터 연산시키고 문제집 풀면서 재학년 거 제대로 하자 이렇게 공부를 해오다가 5학년 입학과 동시에 큰 병을 앓아서 수술도 하고 이렇게 아이가 좀 2년간 병을 앓았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할 때야 기운을 차렸고 학교를 다니고 지금은 중학교에 입학해서 등교는 잘 하는데 수학의 공백이 커서 어렵습니다. 시간도 부족하고요. 초5 과정 더 나아가서 4학년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는데 집중을 해야 할까요? 중1 과정을 하면서 보강하는 게 나을까요? 소중한 생명을 다시 찾았기 때문에 건강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도 꿈이 있기 때문에 신경 써주고 싶습니다. 되게 사연을 보고 생각이 좀 많았어요. 네. 저도 아빠로서 이제 항상 아들 하나 딸 하나 키우면서 건강하면 되지,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공부 좀 못해도 돼,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네, 어머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학생이니까 공부할 거는 하고 나중에 그래도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잘 살 수 있는 아이로 키워주고 싶은 거잖아요. 저희는 그런 기회를 엄마로서 아빠로서 만들어주고 싶은 거잖아요. 도와주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연을 보고 좀 먹먹했었는데, 자, 수학 이야기로 돌아와서 중학교 1학년이에요. 자, 중1이에요. 지금 수학을 시작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네, 지금 수학을 시작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초4까지는 했어요. 초4까지는 했어요. 근데 아팠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수학을 오래 쉬었기 때문에 감은 좀 많이 떨어져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초5, 초6은 공백이에요. 5학년, 6학년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하면 더 좋겠죠. 하면 더 좋겠는데 냉정하게 얘기해서 안 해도 됩니다. 왜냐? 지난주에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6학년 과정에 특히 도형들이 중학교 1학년 2학기하고 다 있다고 해서 스킵하자고 학원에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사연이 있었어요. 제가 가능하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학원에서 판단하는 게 전혀 틀리지는 않아요.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실제로 5학년, 6학년 과정은 중등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과정의 많은 대수 부분이 중학교 1학년 1학기와 맞닿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을 심화하면서 5학년, 6학년 부분을 잘 공부해 놓으면 5학년, 6학년 부분을 잘 공부해 놓으면 중학교 1학년이 편안해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만 힘들어 하냐면 유리수의 계산. 이거는 중학교 때 만난 거고 초등학교 때 안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중학교에 올라가서 유리수의 계산은 아이들이 고생을 좀 하게 돼요. 5학년, 6학년을 안 했다면 중학교 1학년 과정을 더 고생하게 되겠죠. 처음 배우는 내용이 있을 거고, 그리고 학교에서 배울 때 다른 아이들은 이미 배워와서 하는 거니까 설명이 부족하거나, 우리 아이에게는 설명이 부족하거나 더 힘든 과정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더 힘들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5학년부터 또는 4학년부터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냥 중학교 1학년 거부터 하세요. 대신 중학교 1학년 거부터를 제일 기초부터 한다고 생각하시고 연산교재부터 하는 거예요. 수력 충전하세요. 수력 충전. 중학교 연산 문제 중에 저도 원리셈을 중등 과정을 입문하는 교재 정도로 만들어 놨고 초등을 마치면서 중등 가기 전에 초등을 이렇게 연습하고 가자 만들어 놨지만 지금부터 중학교를 쭉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중등 원리셈을 따로 또 만들 거예요. 근데 지금은 더 많은 문제들 해야 되고 충분하게 풀어보고 해야 돼요. 원리셈은 지금은 사실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수력 충전하세요. 수력 충전 제일 많이 팔리는 문제집이고, 그 다음에 연산에만 문제들이 있는 게 아니라 전 단원에 걸쳐서 기본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드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거부터 수력 충전을 연산으로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개념 원리든 뭐 개념 플러스 유형이든 기본서 하시고, 그 다음에 센까지는 꼭 해야 됩니다. 센까지는 해야 돼요. 뭐 일품이든 심화서까지 지금은 욕심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1학년 때는 일단 센만 제대로 해도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는 시간이 다른 아이보다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심화서까지 욕심내시기보다는 기본 쪽에 더 투자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고 연산하고, 그 다음에 개념서 하고, 그 다음에 센 정도의 응용서까지 하고, 요렇게 세 과정은 밟아야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여기에서 잘 안 되는 게 있다 그러면 어디를 보강을 해주냐 하면 센 말고 센하고 비슷한 유형서 중에 좀 더 쉽다고 하는 책을 하나 더 붙여준다든가 해서 센 정도를 목표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4권을 하든. 그러니까 즉 이 초등에 이것까지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차라리 중등 쪽에 있는 걸 한 권을 더 할 수 있게 한다던가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연산책을 본다고 하면 초등을 안 했기 때문에 개념이 좀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연산을 다 하고 개념서 본다 이렇게 하기보다 개념서 자체는 연산에 막 복잡한 문제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연산 문제집 풀면서 비슷한 정도의 수준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시작할 때 연산하고 개념서를 같이 시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연산 다 끝내고 개념서 시작 이거보다 개념서 하면서 조금 힘들 수는 있지만 그거 2개를 같이 해주고 나서 이제 응용서로 넘어가서 실전으로 가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경우에도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뭐 약수의 배수든 유리수 쪽은 거의 계산 쪽이기 때문에, 근데 계산하기 전에 어쨌든 정확하게 알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뒤에 방정식의 활용 어려워할 거예요. 특히 5, 6학년 쪽을 안 해놨으면 뭐에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비와 비율 쪽에 감이 좀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학년, 6학년은 중등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교육과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중학교 3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이랑 맞닿아 있어요. 항상 초등학교의 마지막은 중등을 좀 대비하는 공부고 중학교의 마지막도 고등을 대비하는 공부로 이렇게 겹쳐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학년, 6학년을 돌아가서 하시기보다
중등의 제일 쉬운 문제집부터 시작하셔서 이렇게 탑 쌓듯이 계단식으로 쌓아가시길 추천해드립니다. 여기까지 미리 사연 주신 부분에 대한 상담이었고요. 요즘에 제가 말이 기네요. 네. 질문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한 30분 정도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주시죠. 그리고 DM 같은 걸 안 해보셔서 질문하시면서 이렇게 좀 망설이시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려워하시지 말고 물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연 주시는 부분 제가 가능하면 답변을 다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 주시면 됩니다. 어려워하시지 말고. 초2 아들이에요. 초3 교과하는 중이고요. 심화나 경시는 좋아하는데 연산은 지루해서 필요한 곱셈 나눗셈만 하고 넘어갔는데 뺄셈과 관련된 길이나 식에 나오면 엄청 싫어해요. 막상 하면 정답률은 100%지만 너무 싫어하는 게 보여서 연습 부족인가 싶어서 연산이 편해질 때까지 뺄셈 연산을 다시 한번 반복해야 할까요? 그쵸. 뺄셈을 싫어하는 이유는 틀릴 가능성이 있고 어려우니까 내가 느끼기에. 근데 막상 하면 되지만 저도 뺄셈보다 덧셈 더 좋아하는데요. 그거는 뭐 당연한 심리인 것 같아요. 당연한 심리고 초2인데 초3 교과하고 있으니까 초3 교과까지는 좀 나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도 키우고 학생들도 가르치고 하면서 좀 이렇게 똑똑한 아이들 중에 초3까지는 괜찮아요. 경시 그 수상권에도 이렇게 들어가고 하는데 연산을 안 해놓으면 초4부터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연산은 아이가 어려움을 겪으면 그거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아이와 대화를 하고 하게 만드는 게 더 맞습니다. 근데 뺄셈 자체를 반복 100% 정답률인데 왜 시켜요? 자신 없어 한다고 시키지 마세요. 다만 필요할 때가 올 겁니다. 큰 수까지 이제 갔을 때 초4 정도는 3학년 정도까지는 좀 괜찮더라고요. 근데 초4부터는 시키시는 쪽이 더 맞을 거예요. 큰애는 수학을 좋아하고 국어를 힘들어하다 보니까 국어 신경 써주다 보니 둘째가 힘들어하고 있는 걸 놓쳤는데 선생님 덕분에 지난주부터 수가 조금 늘었어요. 보드게임 효과가 진짜 좋으네요. 어떻게 알았냐고 해서 인스타 보여주며 이야기했더니 수학 천재 아저씨라고 불려요. 지금 이 사연 한번 다른 분들도 읽어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와의 관계 이런 것도 그렇고 수학을 좀 편하고 재미있게 배워야 하는 나이가 사실 어린 나이예요. 6세, 7세 초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우리가 공부를 지금 현실적으로 많이 시키고 있지만 그리고 저도 시키긴 했지만 학원도 보냈고 근데 이 나이 때는 공부를 막 하는 나이라기보다 재밌게 놀아야 되는 나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공부로 재밌게 놀도록 하자고요. 그거는 문제집을 풀리는 쪽도 그건 놀이가 아니잖아요. 근데 보드게임은 아이들이 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연산도 어차피 어릴 때의 연산은 개념이 많진 않잖아요. 그러면 즐겁게 같이 할 수 있는 거를 해주고 싶고 그런 게 보드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적어주신 사연, 지난번에 이제 방송하면서 도움받았다고 하시는 사연 한번 보시는 것이 아이와의 관계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